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덴 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숨가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격변기에 있지만 테크 업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4 생성형 AI 트렌드 결산과 2025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안무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안무정 박사님은 LG CNS에서 AI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생성형 AI 주제로 해서 박사 학위 논문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무정 책임이고요.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사업 개발 쪽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AI 베이스면서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AI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좀 잘 도입하고 확장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느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소개하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박사님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논문도 쓰시고 학위도 받으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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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드앤 그래픽스의 힘입니다. 네, 우리 안무정 박사님이 저희 CNGTV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출연도 하시고 오늘은 또, 이 좋은 주제 가지고 방송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2024 생성형 AI 트렌드 결산과 2025 전망에 대해서 준비하신 내용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생성형 AI 트렌드 결산과 이제 2025 전망인데, 사실은 이제 요새 뭐 그 상승형 AI 기술이 희망이다라는 그 부주제를 좀 넣고 싶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변혁기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를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래 요 엔지니어 쪽 SI 개발을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솔루션 개발하면서 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항상 지금도 이제 그 코드를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개념만 알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뎁스 있게 실제 코드도 이제 테스트하면서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플로우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고객과 이제 더 고객의 이제 그런 페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이제 식별하는 그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을 계속 놓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테크 커뮤니케이터 인플루언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래 책을 올 4월 달인가 출간한 그 생성형 AI 시대에 생존하라 요 책이 이제 근래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제 요 맵은 사실은 이제 그 생성형 AI 생존하라, 요 시대에 생존하라는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이제 그 기업 환경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기술로 이제 조직이 재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디지털 기반의 이제 기업 경영으로 또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전략으로 이제 또 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PI를 하는 자체는 사실은 이제 혁신적인 관점이 크잖아요. 어쨌든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그 내용 안에 포함되는 건 사실은
고객 가치에 대한 부분하고 뭐 새로운 경험 이런 굉장히 이제 근원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제 PI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그 전략을 가지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DX 기술을 쓰는데 DX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생성형 AI로 다 재편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이 조직의 역량 강화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이제 도입 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는 6가지의 영역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텍스트, 코드, 그 다음에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3D 이 6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역량 강화 쪽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를 얘기할 때 기업에는 이제 그 혁신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개인에게는 창작의 도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경영 평가 모델 연구인데 요새 AI 생성형 AI를 도입한 이후에 비포 애프터에 대한 C레벨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라라는 그 기업 쪽에 이제 니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쨌든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비용 대비 효과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한 13가지 정도였고 저는 이제 그중에 8가지를 실제 이제 채택해서 실제 생성형 AI를 도입한 비포와 애프터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연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 도입했을 때는 이 경영층에서는 항상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생성형 AI 관련돼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성 내지는 또 실제 뭐 속도에 대한 부분, 신속성 요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요새 이제 아름아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 요소로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13가지는 실제 앞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한 이후에 평가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논문을 좀 보시면 이제 평가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이거를 우리가 도입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좀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거 이제 저희 대표적인 뷰티 기업에서 요거를 가지고 실제 평가를 해서 보고를 잘 끝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웨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3D의 2008년, 7년도에 그때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 세상 모든 게 다 3D 컨텐츠로 바뀔 것 같은 얘기를 쭉 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3D 프린팅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때 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홈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집에다가 3D 프린팅을 실제 운영하기보다는 지금은 네스프레소 커피 메이커가 집에 거의 하나씩 있죠. 회사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3D 프린팅 자체가 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대중적인 그런 관심도에서 많이 떨어졌고 일부 영역에서만 활용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15년, 16년 요때 이제 VR, AR이 엄청나게 막 그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래 가진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또 그 선풍적으로 다시 그 부상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는 2000년도 때에 메타버스는 왔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부상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그 생존 기간이고, 거기서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2년 후부터는 대체로 이제 페이드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참 막 NFT 얘기 엄청 뭐 얘기하다가 거의 뭐 NFT 사실 거의 거의 없어진 정도까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쭉 나오다 이제 챗GPT가 나온 지가 한 2년 됐죠. 그러면서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사실 이제 생성형 AI도 그 여전히 뜨겁긴 하지만 또 새로운 걸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끔 하는 약간 뭐 좀 그 스페셜하지 않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짠짠이 그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양자 컴퓨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생성형 AI도 좀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기술은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시죠? 이제 퍼스널 컴퓨터, 그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제 지금의 생성형 AI는 거의 전 산업에서 쓰고 있고 대중적으로 다 쓰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제 4대 기술 혁명, 그러니까 3대 기술 혁명의 또 다른 혁명. 그러니까는 4대 기술 혁명 중에 거기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생성형 AI를 하면서 이제 그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기술을 많이 얘기할 때 사실 이 3대 천왕 그 CNN, GAN, RLN 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콩공과나 소프트웨어과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쉽게 쉽게 이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기술,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남 앞에서 설명할 때 오래 걸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생성형 AI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알고리즘은 좀 교양처럼이랄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그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성형 AI, 뭐 이미지 생성형 AI나 뭐 텍스트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왜 이렇게 할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스터디를 하고 얘의 원리를 좀 알게 되면 코딩을 떠나서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생성형 AI 활용에 좀 더 그 높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 정도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사실상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R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이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좀 더 내용을 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앞에 세 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하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 군에 갔을 때 이거 혹시 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죠. 아프고 이거 목공체조 할 때. 네 개의 레이어 전체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집에 있는 그 책들을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동안 있는 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이 책을 많이 사지요,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좀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요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본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와 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솔직하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AI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때 딥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이제 힘들어 하시냐 하면 대부분 이 미분이 나올 때 이제 힘들어 해요, 사실. 근데 이 미분 자체도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AI의 핵심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제로인 경우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제 미분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실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공식적인 거를 쭉 설명하다 보면 사실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부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가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미분을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 오차값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라고만 이제 이해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나중에 편미분까지 나오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할 때 사실 벡터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많이 강조하는데 이 세상 모든 걸 다 숫자화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벡터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색상에 대한 색깔을 벡터화한 게 사실 이런 RGB의 이 숫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 유사한 색깔이잖아요. 핑크 색깔. 그러면 이게 통계학이나 확률적으로 분류를 하고 예측하는 과정이 이제 벡터인데 이게 실제 쭉 벡터화를 하게 되면 이게 유사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모이게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생성형 AI 시작은 다 벡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6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텍스트, 코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3D 모델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주로 쓰는 게 이 텍스트와 코드와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생성형 AI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6가지의 기능들이 계속해서 회사 실제 자기 업무와 연결되고 기업은 이 6가지를 가지고 혁신을 하고 창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승강기, 그 안전협회에서 이제 기고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요걸 넣은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승강기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그냥 승강기의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승강기가 아니 승강기지만 그 이상의 그런 의미와 그런 어떤 그 인상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흐 스타일로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바스키아 스타일이고 이건 르네 마드리드의 스타일이고 이거는 뭐 그 실제 여기에 요건 키세리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제 수염이 많이 난 그런 살바도르 달리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 시각 디자이너도 아니지만 사실 이 생성형 AI 쪽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컨셉 디자인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강기 쪽에 어떤 그 아트 이미지를 넣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그냥 디자이너한테 알아서 해달라라는 거와 이런 형태로 어프로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를 해서 이렇게 테디베어가 달에서 지구를 그리워하는 모습 이런 거를 사실상 이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저희 회사의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홍보물은 사실은 이거를 거의 다 썼어요. 요 3D 모델만 빼고는 코드도 뺐군요. 코딩을 안 하니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 네 가지의 그 생성형 AI를 써서 실제 이제 그 저희 회사에 그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지구, 끝없는 우주 속에서 빛나는 푸른 보석. 이 소중한 집을 위해 LG CNS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환경 파괴, 저출산, 그리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급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혁신입니다. LG CNS가 보유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역량으로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LG CNS의 생성형 AI 기술은 환경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오염의 근원을 찾아내고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출산과 사회적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LG CNS의 생성형 AI 기술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커뮤니티에 연결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의 삶을 LG CNS가 함께 만들어 가갑니다. 이렇게 LG CNS는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구는 더 아름답고 삶은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요 후반부에 약간 좀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약간 말이 씹힌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오타가 나서 이렇게 말이 씹힌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뭐 전문적인 그런 그 영상 디자이너도 아닌 상태에서 이걸 만드는 자체가 사실 그 최종 퍼블리시 되는 버전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컨셉을 잡아서 전문 프로덕션한테 연결해 줄 때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자체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혁신 중에 혁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생성형 AI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는 사실 이제 개인의 창작의 도구다라는 관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제 이제 광고 시각 디자인 쪽 했던 분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죠. 이미지 퀄리티도 달라지고.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커멘트하고 음악하고 나레이션은 다 생성형 AI를 활용을 했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컨셉을 주고 텍스트 뽑아서 그거를 이제 나레이션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실제 화성시에서 AI CF 공모전인데 제가 여기 지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전문 아티스트들이 생성형 AI 도구를 쓰게 되면 정말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반복적인 얘기지만 컨셉을 잡아서 협업하는 관점. 일반인이 사실 이제 이런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과 사람이 이런 컨셉을 만들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은 그 컨셉을 가지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더 혁신적인 형태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뭐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소멸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생성형 AI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업무에 코파일럿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인구 소멸이 엄청나게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군에.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이지스 일본함인데 이게 이제 그 승조원이 300명 정도가 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는 승조원이 150명이에요. 왜 반이 줄었느냐?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한 거 중에 이제 그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함정의 핵심은 사실 엔진이거든요. 엔진은 이런 간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예측을 하는 거죠. 고장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그 고장에 어떤 고장인지를 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이런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제안한 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엔진을 정상 판별 모델을 할 때 정상이면 통상이고 특이 사항이면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예측해주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모델이죠. 전문적인 그런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덜 어려운 AI 활용은 뭐냐면, 이 ESG 중에 신한 라이프 그 ESG 영상이 있는데,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를 활용해서 이제 한 사례인데, 이게 굉장히 그 사실 ESG에 대한 광고가, 한뭐 100명? 100명? 100회 정도 리뷰하면 많이 하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 조회수가 많아서 이거를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댓글을 분석을 해서 크롤링을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키워드가 나왔는지 빈도수도 확인하고 감정 분석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그 하게 되면 마케터가 실제 이걸 집중한다라는 건 정말 이제 그 혁신적인 거죠, 사실. 이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역량이 있는 마케터가 되는데, 사실 코딩하는 마케터를 찾기는 쉽진 않죠.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을 해서, 실제 이 어떤 감정 분석에 얼마만큼의 그런 비율로, 이게 포지션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크롤링을 할 때도 보면은 이런 엘리먼트에서
이런 걸 이렇게 뽑잖아요. 이런 것들을 코딩 하셨으면 알겠지만 이거 뽑고 하는 자체가 사실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런 챗GPT나 이런 아니면 GitHub에 있는 걸 가지고 코파일럿을 하게 되면 이전에 그 했던 그런 그 책을 보거나 뭐 전문가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래밍 역량이 있다 그러면 이런 코파일럿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허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소스 코드에서 경사각법 코드가 어디 있지라고 했을 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코딩 교육을 받을 때 특히 AI 관련된 부분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강사님한테 매번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그렇게 분위기상 또 그거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챗GPT나 이런 코파일럿을 통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받고 질문하고 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거나 셀프 스타디를 하는 그런 고생의 그러니까는 그 투자 대비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생성형 AI를 할 때 AI에 대한 전반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정말 이게 없었다면 사실 AI 자체 하는 부분이 사실 일부 영역에서만 일부 인원만 가능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생성형 AI가 되면 활용하면서 굉장히 허들이 많이 없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코파일럿 한 건 뭐냐면 사실 최종 이미지는 요거였거든요. 요게 책의 그 커버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달리하고 MS의 그 실제 이미지 생성 쪽에다 프롬프트를 날려서 이런 형태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전문 디자이너한테 보냈더니 요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넣었는데 이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화령첨점이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형태의 모습이네요. 사실 저는 이제 생성형 AI 자체를 뭐 되게 기술적으로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컨셉을 잡고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뽑아내는 게 저는 코파일럿이다라고 봅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코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덜 고통스럽게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생성형 AI의 그 한계가 뭐냐면, 한계보다 좀 어려움이 뭐냐면, 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재현하기가.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프롬프트를 잘 하는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나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나 잘하게 하려면, 이런 용어가 약간 색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메타 프롬프트. 그러니까는 약간은 제너럴하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리디파인 하는 그런 모듈을 넣어서 실제 그 직원들의 그런 프롬프트 역량을 그걸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누구나 프롬프트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떨어져도 질문하는 법이 좀 떨어져도 일괄적으로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는 건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뭐 도메인 프롬프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업무를 잘 알면 더 퀄리티 있는 그 프롬프트를 날려서 퀄리티 있는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AI의 기획자,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 개발자, 그 다음에 그 모델 만든 거를 이제 실제 이제 그 화면에, 웹 화면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면은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였죠. 이 응용 개발자는 사실상 알고리즘 개발자는 아니고요. 알고리즘 개발자가 웹까지 하고 이러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 거기에 Node.js나 아니면 뭐 그 리액터 같은 거 써가지고 뭐 화면을 구성하거나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허들이 없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자가 알고리즘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응용 개발자가 알고리즘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자가 응용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그 허들을 넘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프라다의 퍼퓸 광고의 가상 인플루언서거든요. 요거 잠깐 보시면 사실 이제 이게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막 그 인기를 끌었던 화면인데 사실은 이게 요게 된 거죠, 이게. 요렇게 되는 거죠. 한 STT로 해서 뭐 이런 챗GPT나 엑사원이나 이런 비잉을 통해서 다시 TTS로 해서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이 사실 요새 많이 나오는 에이전트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휴머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전에는 그 어떤 룰에서 대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 생성형 LLM을 통해서 실제 더 다이나믹하게 그 실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부상하는 영역이 사실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꼭 무슨 뭐 가상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뒤에 후단에 제가 다시 또 정리를 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LLM이 가미되면서 훨씬 더 파워풀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 우리가 왜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사실은 그 오픈 AI 이런 쪽에서 다 제공하는데 사실 우리는 잘 조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제 재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사실.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걸 좀 더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넣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런 유니크한 컨텐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생성형 AI의 핵심은 사실은 이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영역. 요 영역이라고 봅니다. 요 영역. infrequently used.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글을 쓰거나 기획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익숙한 단어만 쓰거든요. 익숙한 용어로 쓰거나.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색다른 형태의 그런 뭐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운드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색다른 형태의 그런 그 느낌이 주는 그런 어떤 사운드나 단어들을 이제 추천한다라는 게 저는 그 생성형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뭐 1000억, 100억, 50억 이런 여기 플러스 알파는 이제 유지보수 비용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3.5 같은 경우 1750억 개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가 이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이런 모델을 갖고 개발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경쟁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요. 이 글로벌 생성형 AI, LLM은 그냥 이 시장이 끝났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로 오픈 AI를 쓰지만 뭐 오픈 AI든 뭐 제미나인이 되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로벌 생성형 AI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뭐 대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쫓아간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냥 그거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이제 도메인 생성형 AI, S, 스몰 랭귀지 모델, 요 영역이라고 봐요. 요 영역이라고 보고 이쪽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요 해피 뉴 이어 해가지고 요 이 심슨하고 그 다음에 올레스와 그로밋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이거는 제가 작년에 만든 그 프롬프트에서 뽑은 건데 지금은 안 뽑혀요.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 이미지 생성할 수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제품이나 상품의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한계는 이겁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조 설계 쪽 그러니까는 제조 설계는 다 상품이나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상품에 대한 상품이나 제품의 디자인은 그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이 남의 지적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카피라이트이 없거나 그 회사의 고유의 이미지를 실제 로컬에서 생성해서 그거를 실제 최종 상품의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자체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로컬에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얘기를 나왔지만 사실은 뭐 퍼블릭으로 가게 되면 보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미니 생성형 AI 자체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거죠. 사실 외부에 안 나가고 그게 크게 보면 텍스트 투 텍스트하고 텍스트 투 이미지. 그래서 뭐 비디오까지 될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스몰 랭귀지 모델 영역이고 얘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예를 들면 뭐 제조 설계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센터를 이런 AI 생성형 이미지 생성 관련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이제 LG 쪽에서 엑선 3.5를 냈는데 사실 얘는 LLM은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 보게 되면 얘는 그 320억 개고 78억 개고 24억 개거든요. 이거는 2.4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 디바이스 쪽 엣지 단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좀 더 크고 얘는 좀 경량화되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는 도메인 요걸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폐쇄망에서 쓰는 그 기업만 쓰는 거. 나는 이게 특히 많이 들어가는 데가 공공, 국가안보, 그다음에 국방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제조 설계 쪽 이런 쪽에 이제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로컬의 폐쇄망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GPT나 이런 거는 외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보안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더 확장한 모델이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그래서 이 드래그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견 이상의 대기업의 제조 설계, 어마무시한 영역이죠.
이 영역에 이제 자체 폐쇄망으로 자체 구축해서 쓸 수 있는 보안과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그래서 이제 자체 생성형 AI 쪽을 도입을 활용할 때 고려사항은 사실 SL의 그러니까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능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검색, 요약, 키워드 도출, 추천, 추론, 번역, 보고서, 생성, 데이터 분석, 표 작성, 뭐 파일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 뭐 이런 기능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SLM이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언어 모델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벡터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청크를 나눠가지고 이 벡터화 할 때, 여기에 이제 어떤 벡터를 그냥 매뉴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보면 이제 그 럴리즈 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벡터DB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RAG를 하기 위해서는 벡터DB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벡터DB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RAG랑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 레그 스타일로 할 거냐, 파인 튜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선택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특히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이거를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좀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성형 AI 소울메이트를 만들어요. 이게 뭐 챗GPT가 되든 뭐 다른 뭐 그 도구가 되든 소울메이트를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기반으로 본인 그 업무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요거는 뒤에 별도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몰 랭귀지 모델 생성에 기반의 이런 AI 에이전트나, 이건 텍스트 투 텍스트고, 이거는 텍스트 투 디자인. 요런 거를 그 중견 이상의 대기업은 항상 이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 논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텍스트 광고, 그 다음에 이미지 중심의 광고, 오디오 중심의 광고, 비디오 중심의 광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역이거든요. 요거를 생성형 AI의 요 서비스들이든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만들어 놓는 게 기업의 혁신이고 그게 이제 DX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업이랑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AI 사업 개발하면서 이제 가장 큰 장벽은 그 도메인 엑스퍼트 분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그 당연하게 신경 쓰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니 방적기가 사실 저는 생성형 AI가 제니 방적기라고 봐요. 이 제니 방적기를 써서 기존에 그 손으로 그냥 사람이 매뉴얼하게 했던 거에 비해 제니 방적기는 7배의 생산성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니의 방적기가 제2의 생성형 AI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끝에 얘기하는 게 이거. 누구도 경험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최소한 이 소울메이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기업의 그런 업무들을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이런 파이프라인을 꼭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폐쇄망으로 이 스몰 랭귀지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확보하고 확장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한 네, 10분 정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뭐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LG CNS에서 하시는 그런 네, 엑사원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네, 해외의 뭐 어떤 챗GPT나 아니면 여러 기업들의 동향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국내 네. 기업들은 실제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해외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렇게 서비스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너럴하고 굉장히 스콥이 방대한 그 챗GPT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뭐 언어, 과학 이런 게 다 망라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엑서는 그걸 지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저희 엑사원의 언어 모델 자체는 영어하고 한국어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무슨 세르비아, 전에 뭐 세르비아랑도 한번 뭐 그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정리 드리면 사실은 그 월드가 다릅니다. 월드가 다르고, 국내의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철저하게 버티컬, 그 생성형 AI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SI 회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커스터마이징 돼 있고 그 도메인, 버티컬한 정보만 학습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지식 관리하거나 그거를 이미지 생성 쪽으로 하고 싶어 하는 영역. 완전히 월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자체 기업들이 그 예. 자사의 이런 AI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동향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 봤을 그럼요. 때는. 네. 예.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주로 이제 뭐 하려고 한다라든지. 일단은 네. 제조 이미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조 그 대형 그 뭐 제조 사업 그 제조 산업 쪽에서 이제 그 생성형 이미지 생성 관련된 걸 가지고 디자인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디자이너 자체도 편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네. 스타일을 고집하는 부분이 음. 있는데 그걸 확 깨버릴 수 있는 게 그런 생성형 AI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공공 쪽을 주력으로 이제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뭐 은행권도 나중에 내년부터 하겠지만, 금융권도 그렇게 하겠지만, 공공의 핵심은 사실은 뭐 국방 쪽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작전에 관련된 그런 내규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문서들이 많은데, 그게 그 찾아서 하긴 너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찾아서.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핵심은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제너럴한 건데, 기업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실제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그 말뭉치 같은 형태로 잘 정렬을 한 다음에 그걸 학습을 시켜서 실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런 업무 자동화 쪽, 예를 들면 보고서 써주거나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키워드 도출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연설문 작성하거나 이 자체만 해도 기업에서 엄청 큰 거죠. 네. 네, 그 저희 뭐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받아보겠는데요. 네, 네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창원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네.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뭐 이런 거 문의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소라는 아직 안 써봤는데, 소라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숏폼처럼 네. 한 6분, 7분의 그 영상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양분화 될 거라고 봐요. 아주 음, 글로벌은 정말 그 생성형의 아예 끝판왕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나 자산을 관리하고 이런 거에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더 혁신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장이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요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거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폐쇄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성형 AI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다. 네. 다음은 이제 김일구님 질문인데요. 예, AI 관련 업계의 변화가 많은데 IT 기업이 아닌 곳에서 초기 상태에서 인프라 도입 등 과도한 투자를 많이 하기보다 초기에는 어떻게 방점을 두고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건 뭐 거의 네, 핵심을 찔리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사실 뭐 해드릴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네, 좀 더 압축해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텍스트 중심이냐, 이제 네, 제조 설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이나 어떤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쪽에 그 디자인하는 쪽이냐, 요걸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텍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그런 실제 기업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게 다 어떤 정리되고 정돈되고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할루시에이션 자체는 사실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렬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우리는 어떤 업무에 생성형 AI를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뭐 파워포인트에 있든 엑셀에 있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리유즈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시 뽑아내야 돼요. 그거 텍스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기업에서는 표를 많이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고서 자체도 표를 표의 표 안에 표를 융합하고 또 머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체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텍스트를 뽑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리 드리면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관련된 다양한 뭐 PDF, 파워포인트, 엑셀, 하나워드, MS 워드에 있는 아니면 텍스트에 있는 아니면 음성에 있는 것들을 잘 뽑아서 그거를 말뭉치. 그러니까 하나의 사전처럼 잘 정리된 책을 만들어 놔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벡터화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조 설계 관점에서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미지를 막 해적처럼 막 여기저기 이미지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카피라이트가 합의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우리 이미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실제 상품이나 제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실제 이제 증강을 하거나 생성을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술은 이제 저희 CNS에서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뎁스 있게 질문이 있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대식님 질문인데요. 네. 어, 광고 특성별 생성형 AI 기반 업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이들을 통합하여 고정형, 연속형 광고를 만들었을 때 이에 대한 광고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사실은 좀 더 많이 올라가면 아, 어,
제, 아, 요거죠, 네. 요거를 좀 첨부하시면 좋은데, 사실 평가는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앞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들어서. 사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논문에 보면 자동성, 생산성, 경제성, 신속성, 사용성, 협업성, 신뢰성, 경영관리성, 혁신성, 개인성, 창의성, 뭐 생성 가능성, 전달성 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그 제가 아까 그 뷰티 기업에서 요 지표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요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해외 연구에서 나온 지표를 뽑아서 참조하고 또 이거를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은 아이데이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서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너무 많은 얘기를 전달하다 보면 오늘의 핵심 아니면 네. 박사님이 또 하시고 싶었던 얘기 못한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생성형 AI에 관련된 거를 뭐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 쓰시고 그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오픈AI의 챗GPT를 꼭 쓰라는 건 아닌데 그와 같은 거를 하나 정하셔서 그거를 자기의 뭐 예를 들면 그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뭐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뭐 번역을 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그 친구처럼 코파일럿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파일럿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박사님 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 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기술 격변기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내년에는 이런 격변기를 지나서 좀 더 안정화되고 기술들이 네. 성숙되고 또 우리 네. 기업에서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연시인데요. 여러분들 네. 잘 보내시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소통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아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